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에는 위성이 1개, 화성에는 2개, 거대 행성에는 수십 개가 있는데 수성과 금성에는 왜 위성이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긴 서론은 그만두고 오늘은 그 의문의 진상을 파고들며 동시에 행성에는 어떻게 위성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재미있는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어떻게 위성을 얻을까? 행성이 어떤 경위로 위성을 갖는지는 과학자들에게 오랜 수수께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부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의 지구는 거의 액체이고 매우 고속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서양 배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는 설도 있었는데요. 그 서양 배의 작은 쪽 절반이 이윽고 분리되어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적어도 말도 안 되는 설로 알려지며 초기 지구에 대한 현대의 인식에서는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지만 불과 반세기 전에는 이것이 주류로 여겨졌습니다. 적어도 30년 전의 어린이 백과사전에는 달의 기원에 대해 그렇게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세요. 현재 행성이 위성을 획득하는 시나리오는 주로 3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특이하고 황당한 설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원시 행성계 천체의 단계에서 행성과 위성이 동시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행성이라는 우주의 조약돌들이 모여 크고 작은 2개의 덩어리가 생기고 작은 덩어리들이 큰 덩어리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행성이 지나가는 소행성이나 준행성을 포획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우주 규모의 대변동이 일어나 행성의 물질 중 일부가 궤도상으로 방출되고 거기에서 위성이 형성되는 파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구가 달을 손에 넣은 것이 바로 이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것입니다. 지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테이아라고 불리는 대형 천체와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 궤도상에 물질이 방출되어 달이 태어났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는 적어도 대형 행성으로서는 태양계에서 유일한 경우라고 합니다.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와 다이모스는 아마 화성에 의해 붙잡힌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설에 의하면 미행성이 어떠한 이유로 형성 도중 화성의 일부가 되지 않고 화성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거나 혹은 화성이 생긴 후 남은 티끌덩어리가 위성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목성과 토성이 가진 대형 위성은 행성 궤도상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소형 위성 중에는 형성 중인 행성의 일부가 될 수도 없고 더 큰 위성을 형성할 수도 없었던 미행성도 있고요. 또한 붙잡힌 위성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매우 기묘한 궤도를 그리며 행성의 자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천왕성계와 해왕성계는 조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해왕성 최대 위성 트리톤은 아마도 해왕성에 붙잡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왕성과 해왕성의 다른 위성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붙잡힌 위성도 몇 개 있습니다. 정식 행성 이외에도 주목해 볼까요? 명왕성이 어떠한 경위로 카론을 획득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위성도, 행성도 서로 같은 면을 향하고 있는 태양계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아마 명왕성과 카론은 동시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행성 중에도 위성을 가진 것이 있지만 그다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 모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행성의 위성의 성립을 알게 되었으니 드디어 이 영상의 첫머리 의문에 답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답은 태양계 형성의 초기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성. 행성과 함께 형성된 것이 확실시되는 위성은 거대 행성뿐입니다. 그 과정은 쉽게 상상이 가능한데요. 지구형 행성의 경우
형성 초기 단계에서 위성을 가지고 있던 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수성은 태양의 지근거리에서 형성되어 처음부터 방사선과 태양풍의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수성이 일반적인 것들과는 다른 내부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도 이것이 한 요인입니다. 다른 지구형 행성은 질량의 대부분을 멘틀이 차지하는 반면 수성의 경우는 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성이 생긴 초기 단계에서 물질 대부분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수성에 천연위성이 하나도 생기지 않은 이유인데요. 물질은 조금밖에 없었고 그것도 모두 행성 형성에 쓰여버렸습니다. 또한 태양과 수성 사이에는 먼지 하나 없기 때문에 소행성을 붙잡을 수 있는 장소도 없었죠. 일부 소행성은 이른바 후기 중폭격기에 수성에 낙하했지만 움직임이 특수했기 때문에 수성에 의해 붙잡히기에는 누가 봐도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수성이 테이아와 같은 천체와 충돌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기적적으로 수성에 위성이 생겼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궤도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궤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게다가 금성도 상당히 수성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즉 수성 위성은 날아가 버리거나 수성 본체에 낙하할 것입니다. 참고로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 가스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더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 및 기타 대형 행성으로부터의 거리가 요인이 될 것입니다. 중력에 의한 섭동의 발생원에서 멀어질수록 궤도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금성. 과거 금성에 위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은 화성이나 유로파 바다에 생명은 존재하는가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과제처럼 여겨졌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금성에 위성을 발견했다고 보고해왔지만 그 증거를 얻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금성은 위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과학계가 내린 결론이었죠. 새벽의 명성에서 위성을 볼 수 없다는 건 현재 데이터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수성은 원래 금성의 위성으로 뒤늦게 금성에서 날아갔다는 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설은 두 행성의 구조나 궤도에 관한 최신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성의 위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오래전에 금성과 충돌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 이유는 역시 태양과 수성 근처에 있습니다. 천문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금성 주변에서는 대형 천체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궤도를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금성 주변의 건축 자재는 모두 행성 형성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구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 형성기에 위성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성이나 수성과 마찬가지로 물질은 모두 행성 본체에 사용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 바로 근처에는 테이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테이아와의 충돌로 지구의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된 것이죠. 지구는 태양이나 다른 행성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궤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테이아와의 충돌 후 형성된 위성이 지구로 다시 떨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우리 지구가 소행성 등 잠재적 우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든든한 방패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달의 덕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을 가속화하고 그 중력으로 지구에 작용하여 지구 내부의 기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구에 있어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지각 변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구에 이러한 위성이라는 이름의 반려자가 있다는 걸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지구를 많이 닮은 금성에는 달과 같은 위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성은 지옥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운 좋게 동반자를 얻었으니 더욱 소중히 해야겠습니다. 슬슬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네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우주 팬과 과학 팬들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